이번 시간은 육식갑자무제 갑진생 1964년생이죠. 그 다음에 갑진월 3월입니다. 갑진일, 갑진시에 태어난 분에게 갑진을 용띠라고 부르는데, 용띠 운세에 대해서 이제 특별하게 만든 영상입니다. 사주 분석, 이름풀이, 이름 주파수, 이런 것들을 알기 쉽게 이제 기초 원리부터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설명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 번 이제 이걸 들으시다 보면은 이해가 갈 수도 있습니다. 로또 번호, 행운 방향, 행운의 색깔, 행운 번호로 만들 수 있는 전화번호, 이런 것들도 이제 원리적으로 이제 해설을 해드리고, 특히 장명할 때 주의할 사항, 이 장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문으로만 장명을 하시는 분들은 이걸 잘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우리는 한문으로 장명을 해도 한글 소리로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한글 주파수를 꼭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주, 풀이, 신년 운세, 장명이라든가 궁합, 재물운, 부운, 직업운 등 기본적인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제작은 그런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은 아래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안내서를 먼저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용띠 운세 이 설명을 잘 들어보시고, 갑진, 즉 청룡의 비밀, 그 다음에 행운 방향, 행운 색깔, 행운 번호로 만들 수 있는 전화번호에 대해서도 원리적으로 해설합니다. 특히 우리가 장명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해 드리고, 사주풀이나 신년 운세, 그리고 장명, 궁합, 뭐 이사운, 재물운, 부부운, 직업운, 뭐 애정, 연애운,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한 영상이니까 기본적으로 봐주시고, 끝까지 시청하시면은 굉장히 쉬운 강의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갑진, 그러니까 용띠는 용띠인데, 용띠가 이제 5개의 띠가 있다고 그랬죠. 갑진, 그죠? 그 다음에 병진, 갑진은 청룡이라고 합니다. 청룡. 그 다음에 병진, 병진은 불룡이죠. 화룡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무진, 황룡. 그 다음에 경진, 백룡. 그 다음에 임진, 흑룡. 이렇게 5개의 용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띠도 이 청룡 같은 경우에는 천간이 갑자가 먼저 들어가죠. 이렇게요. 갑자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갑자가 들어가게 되면 거의 이 녹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지금요, 갑자는. 그러니까 오행으로 목기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오행으로 이제 목기운인데, 이 갑이라는 이 기운은 어떤 이 뜻을 갖고 있고 어떤 기운을 갖고 있는가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갑은 우리가 이 글씨를 거꾸로 세우면 자유할 때 유자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우두머리면서도 굉장히 답답하고 갑갑한 기운을 갖고 있다고 먼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갑목은 십간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되죠. 십간이라는 것은 갑을 병정
무기경신인계, 즉 이 하늘의 기운을 뜻하는 것이죠. 이 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기운입니다. 이게요. 옛날에 큰 지도자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간이라고 그러죠. 간 이렇게요. 큰 장군들, 이렇게요. 그러니까 하늘의 기운이다. 그래서 천간으로 갑은 제일 우두머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갑 하면은 갑과 을 간의 그 계약을 하면서 뭐 갑질이니 뭐 어떻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 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그 기운을 이제 굉장히 높다라는 뜻이죠. 이 기운은요. 그 다음에 사시. 이 사시라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해, 그렇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봄, 태어나죠. 봄에. 그렇죠. 여름은 이제 청춘이나 마찬가지죠. 젊은 날이죠. 가을에는 이제 결혼해가지고 자식들 이제 기르는 이제 그런 때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은 인생의 이제 다 정리하고 이제 우리가 자연을 떠나가는,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시기죠.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세상에서 계속 이렇게 태어나면서 다시 또 사라지고 모든 것들이 다 그렇죠. 세상에서 영생하는 것들도 있긴 있습니다. 영생하는 것들은 주로 이제 그 물속에서 살거나 이렇게 가재 같은 거. 가재는 영생을 합니다. 크면 클수록 굉장히 크죠. 그 다음에 해삼도 영생을 합니다. 사람들한테 안 잡혀먹이면은 영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백합, 하얀 조개 있죠. 그것도 영생을 합니다. 이 지구상에서 영생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연은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들, 막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들은 영생을 못해요. 거의 다 다시 또 죽고 또 다시 또 태어나게 오고 이제 그러는 거죠. 십간의 우두머리로서 사실을 주제하고 모든 죽음과 시작과 끝을 주제한 만물을 생육한다. 모든 이 기운의 첫 번째 이 기운으로서 이제 기르는 것을 말해요. 생육. 그러니까 이 갑자가 들어있는 분들은 대학 교수라든가 학교 선생님이라든가 이렇게 누구 이렇게 좀 부족한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주는 그런 위치에 서서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하늘에 있어서는 뇌이고 용이다. 큰 아주 그 기운이죠. 이게 내생병력이라는 것은요. 우리 그 천둥치고 번개치고 막 크게 막 울리지 않습니까? 용이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기운이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 용은 옛날에 이제 우리가 이제 상상의 동물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우주선일 수도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전혀 모르는 어떤 우주선, 우주에서 날아오는 기운을 싣고 다니는 어떤 우리 뭐 용마, 천마 막 그런 그 옛날 그 전설 같은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 시절에는 이런 큰 어떤 이 기구들을 타고 다녔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땅에 있어서는 제목이고 동목이다.
동목이라는 건 상냥목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큰, 이, 대들보에 이렇게 들어가는 하나의 나무입니다. 그래서, 용마루라고 있는데요. 우리 그 지붕에 보면 용마루라는 게 있어요. 그런 큰 나무, 중요한 위치에 있다. 제일 큰 제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땅에서는. 목기운 중에서는 제일 큰 기운이죠. 그래서 이런 이 뿌리는, 이 기근이라는 것은 이제 이 나무의 어떤 기운의 뿌리는 단하고 기지는 뭐 이렇게 끊어져 있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절단해가지고 이 기가 다 이렇게 이 나무가 이렇게 말라가지고 죽으면은 사목이라고 그러죠. 사목. 가지를 다 이제 쳐버리고 통나무만 이렇게 딱 남아있죠.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제 집 지을 때 쓰거나 또 나머지 이제 어떤 그 나무들은 또 이 땔감으로 또 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사목은 마른 나무는 용제임으로 도끼나 또는 톱이나 대패 등으로 어떤 용품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쓰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목을 이제 살펴보면은 간목은 해 12운 장생이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포태법에 의해서 해보면은 간목은 해에 가서는 해, 우리 이제 자, 축, 인묘 하면서 제일 끝에 이제 해가 있잖아요. 그 해에 가서는 에너지가 굉장히 크게 살아난다는 뜻이죠. 나무는 물을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해는 지속, 연못이죠. 이렇게요. 어떤 크게 이제 이렇게 가둬두는 이렇게 물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 바다도 어떻게 보면은 큰 물인데 바람에 왔다 갔다 해서 그렇지 바다로 가면은 다 가둬지는 물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걸 사수라고 합니다. 사수. 그래서 나무 이런 이제 그 마른 나무를 잘라가지고 바다 속에다 이렇게 담궈놓으면 침취한다는 것은 이제 바다 속에다 이제 물을 담궈놓죠. 그러면은 기백년이 가도 썩지 않고 매우 견고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큰 배라든가 이런 거 이제 만들 때 쓰는 나무들을 보면은 이렇게 바다 속에다가 몇 년씩 이렇게 담궈놨다가 꺼내가지고 어떤 제목으로 쓰이기도 했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 간목의 이제 그 단점이 뭐냐? 만약 물에서 분리하여 햇빛을 봐버리면은 햇빛을 보면은 빨리 마르고 썩어버린다. 그래서 이게 사목이 되어버려요. 그냥 필요 없는 나무가 되어버린다. 썩어버리니까. 그래서 나무하고 이렇게 저기는 오는 화의 재앙이지만은 이 간목에서 오를 보면은 12운성에서 사가 된다. 나무가 오를 보면은 그러니까 죽는다. 아까 이 자연의 이치처럼 물속에서 나와가지고 건져놓으면은 나무는 햇빛을 봐버리면은 계속 햇빛을 보다 보면 다
썩어서 사라져버린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갑은 해수에 있었을 때는 장생이고 오의 왕화, 그러니까 이 오 기운이 굉장히 강할 때는 사가 된다. 이렇게 해서 갑은 이제 오를 꺼려 합니다. 내 기운을 다 빼가니까. 그래서요. 어차피 뗄목으로 그런 나무들은 뗄목으로 쓰여가지고 결국은 재가 되거든요. 재는 뭡니까? 재는 그게 토기운, 토기운이나 아니면은 가루가 나오면은 그게 이제 금기운이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나무가 왜 이 우두머리의 기운이냐 그러면은 나무의 기운이 물이 나가버리면, 물이 빠져버리면은 재로도 변하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 재가 이렇게 돼가지고 또 흙으로 되고, 또 금기운으로도 변하고, 이런 게 되니까 나무의 기운은 굉장히 강하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간목은 천지자연의 이법이다. 자연 원리다 이거죠. 나무는 이 열매가 맺게 되죠. 그래서 열매는 어떤 그 자식이나 마찬가지죠. 사람 같으면은요. 그래서 물의 그 기운에, 그 장생 기운을 받아가지고 자식도 키우고 열매도 키우고 꽃도 피우게 하고 열매 굉장히 많은 이 지구상에서 이 나무가 없으면은 굉장히 안 되죠. 산소 문제라, 산소, 공기, 청정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나무가 대해주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나무는. 그래서 우리 이 사람들도 이 나무의 기운이 정신적으로 보면은 희망이에요. 희망. 설계하는 거, 희망, 꿈. 우리 사람은 꿈이 없으면 이렇게 그냥 껍데기로 사는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 사람들은 이 꿈 때문에 어떤 자기의 미래에 대한 어떤 그 꿈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즐겁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꿈이 없는 사람들은 즐겁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안 그러면 굉장히 애롭고 고독하고, 그래서 큰 어떤 정신적인 질병을 앓는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간목은 제목이므로 반드시 금구, 금기운이라고 그러죠. 톱이나 그 다음에 대패 이런 힘을 빌려서 비로소 이제 쓰이는 그 기물이 되죠. 가구도 집도 짓게 되고 가재도구라든가 이런 걸 다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즉 사회의 필용품이 된다. 그래서 이 갑자가 들어있는 분들은 영웅들이 많습니다. 사회에서 필요한 어떤 그런 기용을 하기 때문에 영웅들이 많아요. 갑이 대표하는 어떤 처음을 뜻하기도 하고 선두를 뜻하기도 하고, 앞전에 말씀했죠. 목이 작용하는 모습이며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발생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이것을 목기작용이라고도 한다. 그렇죠? 갑질한다. 갑질. 갑질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사회적으로는 이 약자한테 갑질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이 갑질이라는 것은 이 자연의 원리예요. 갑이라는 것은 그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이 모든 기운들을 다스리는 어떤 그 기운이기 때문에요. 명령을 내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사회적인 갑질은 이게 이 갑의 이 갑질이 아니에요. 굉장히 나쁜 거죠. 명령체계가 아니고 억지로 이렇게 다 그 훔쳐가고 아픈 상처를 다시 또 그 상처를 건드리는 것들이 갑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갑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세상 밖으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목이라고 하는 것이며 양 기운이 있죠. 플러스 기운.
양기운이 음의 형질을 막 벗고 나온 상태이므로 갑은 양목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주역에서 이 갑목을 설명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갑목의 발생 과정이 이제 일수, 그러니까 숙기운 하나라는 뜻이죠. 일수를 이화가 이제 화기운 두 개가 음의 세력권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갑목이 제일 기운이 강하다는 것을 이제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갑목은 방위가 동북방이고, 인체에는 이제 머리에 해당합니다. 우리 우두머리라고 그랬죠. 그리고 오장육부 중에서는 쓸개에 속해요. 답. 참 신기하죠. 오장육부에서는 머리에 해당하는 이 기운이 쓸개, 겨우 그 간에 붙어서 하는 이 쓸개에 속하는 것은 조금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쓸개가 목기운의 양기운이기 때문에 그래요. 양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쓸개도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죠. 우리 장부 중에서요. 쓸개가 없으면 이 중심이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갑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주장하는 이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천간에 갑을 두고서는 여러 가지 주장하는 의견이 있으나 각골 문자고 깃발 이제 그 참고 문헌 살펴봐도 거북이의 그 등껍질 모양이 틀림없어요. 그래서 갑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견고하다는 핵심적인 뜻을 품고 있다. 우리 그 소나무나 이런 나무 그 껍질을 한번 보세요. 엄청나게 두껍죠. 그리고 그 거북 등처럼 이렇게 그 골이 나 있죠. 보면은요. 검고. 그래서 다음과 같은 한자도 만들어집니다. 갑. 이 갑이라는 것은 그 개짝, 상자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깨뼈 갑은 이것은 이제 우리 어깨 인체에서 이제 굉장히 어깨뼈가 이렇게 견고하게 이렇게 지탱하게 돼 있잖아요. 뼈로서. 그래서 이 어깨뼈의 힘, 인간의 힘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갑옷이라든가요. 갑옷갑자 이렇게 써있죠. 그 다음에 수문갑자, 댐의 형상, 그렇죠. 댐. 그래서 이런 이제 그 기운에 갑자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우리 그 한문으로 보면은 이와 같이 거북이의 견고한 껍질처럼 자기만의 틀 속에서 살려고 하며 고집 또는 애고집이 센 편이다. 그렇죠? 갑자가 들어가신 분은 그래요. 애고집이 있어요. 그 자기 껍질 속에 늘 틀어박혔듯이 혼자서 배우고 익히거나 연구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 살아있는 나무 속에는 물이 많죠. 그래서 연구하는 그런 기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더구나 속박과 구속을 싫어하며 유아독존인 애골식이고 고지식이고 보수적인 사람이 많다. 그래서 옛날 양반이라고 하죠. 양반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견고한 껍질처럼 흠집이 별로 없어서 용모가 단정하고 또 거북이처럼 다른 동물들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고 선량한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 경향이 많다. 그죠? 갑자가 들어가신 분들은 약간 그 틀이 좀 큽니다. 그 마음 씀씀이가 조금 넓어요. 보면은요. 그리고 굉장히 친절합니다. 친절하고 희망적인 말을 많이 해줘요. 이 분들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종교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들 중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요. 다른 동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선량한 사람이 거의 대부분 경향이 많다. 거북이는 항상 무거운 껍질 속에 있어야 하고
때로는 머리와 사지를 푹 감추고 있어야 하므로 너무 답답하고 스트레스가 많고 신경질, 불평불만, 히스테리가 많이 쌓인다. 그렇겠죠. 이 거북이를 보면은 그 가짜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 큰 등껍질에 둘러싸이고 머리를 감추고 있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답답하죠. 거북이는 그냥 느린 뭐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이 호흡도 굉장히 느리게 호흡을 하다 보니까 사람하고는 틀리죠. 근데 이 사람이 거북이를 봤을 때 답답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운명적인 것을, 그 거북이의 생리적인 것을 인간의 운명에다가 비춰볼 때 답답할 것이다. 이런 것을 이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골 문자를, 껍질에 각골 문자를 또렷하게 새겼듯이 거북이 등에요. 선명한 팔각무늬, 그죠? 팔각무늬죠, 이렇게요. 머리가 예민하고 글솜씨가 좋으며 또한 기억력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 많다. 그 거북이가 자기의 딱딱한 득점질은 어떤 것과 부딪히더라도 끄덕없다고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거북이 등껍질이죠. 아무리 뭐 와서 누가 내리해도 거북이를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거북이는, 그런데 이제 약한 것이 뭐냐 그러면, 거북이는 이제 뒤집어 버리면 이제 큰일 나죠. 뒤집어 버리면. 걸어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가 있는데, 너무 이제 그 낙관적이고 자신감이 이제 강하니까 자기 자신감을 너무 이제 믿는 거죠. 그리고 타인과의 충돌이 잦은 편입니다. 그렇죠? 여성이 이제 이렇게 강한 경우가 있어서 부부의 인연이 바뀌거나 홀로 독신이 되기가 쉽다. 그렇죠? 옛날에 이제 가부가 되기가 쉽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독신이 되기가 쉽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거북이는 옛날 중국의 전설에서 주에게 원리가 되는 낙서, 우리 연기낙서라고 해가지고 거북 등에 보고 거북 등을 보고 낙서를 이제 알게 됐죠. 낙서를 등에 짊어지고 항하에서 나왔기 때문에 연기낙서하고도 한다. 이와 같이 책을 즐겨서 읽고 문학적이고 시적이며 직관력, 통찰력, 애지력, 영감, 뭐 떠올리는 이런 것들이 풍부해서 굉장히 어떤 뭘 이렇게 창의력 있게 설계하고 이런 것들 잘해요. 갑자가 들어가요. 또 느릿느릿한 거북이처럼 대기만성을 하는 경향이 있으면서 장수하는 사람도 많다. 그런데 대부분 그러니까 낙천적으로 사시는 분들이요. 그런 분들은 자유롭게. 근데 갑은 제일 처음에 말씀해드렸듯이 갑은 자유로울 유자가 거꾸로 된 모양이라서 거꾸로 이렇게 써 있잖아요. 유자가. 그래서 이제 그 반대로 억압과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아서 신경질과 불만도 많다. 신경질 내시는 분들이 많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불평불만하고. 근데 이것은 이제 그 각자 자기 이제 그 사주를 봐야 이제 그 성질이 나오는 거니까 지금 이제 갑에 대해서 먼저 설명은. 근데 이제 갑은 천간 기와 만나면은 토로 변해요. 그래서 중정지압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들한테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초지를 갖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지지, 진. 이제 갓진에서 진을 이제 설명드리면, 진은 양토입니다. 양토. 그러니까 플러스 토라는 거죠. 흙 중에서 굉장히 강한 흙이다. 흙이 이렇게 약한 흙이 있고 강한 흙이 있고 그래요. 그리고
흙은 건조한 흙이 있고 습한 흙이 있고 그래요. 근데 진토는 양토이면서도 이게 이 습기가 많아요. 수분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음력 3월, 청명은 묘목이라는 것은 2월때를 말합니다. 2월달을 말하는데 2월때의 만물의 이제 어떤 그 형태, 형질이죠. 이 세상에 이제 태어날 때 보면은 목기운이 태어날 때 처음에 거의 뭐 물덩어리의 그 상태예요. 물덩어리. 우리 그 새싹이 딱 나오면은 순싹이 나오면은 물을 안 주면은 말라버려요. 그냥 형태가 없을 정도로 줄기가 그냥 물이 싹 발아나면 딱 날아가면 없어져 버리죠. 그런 것처럼 물덩어리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진토의 시기가 되면은 진토는 음력 3월이죠. 이게 묘목은 2월이라고 했죠. 진토의 시기가 되는 그러니까 3월 되면은 비로소 만물은 형을 갖추기 시작하게 된다. 그 형질이 아니고 이제는 형태를 갖춰요. 이 형상을 이제 갖추는 거예요. 즉 이제 나무만 생기는 게 아니고 싹만 생기는 게 아니고 또 잎사귀가 하나 더 나오고 잎사귀가 여러 개 나와요. 그 다음에 또 가지가 되고 또 뿌리도 커지고 여러 가지. 그래서 흙과 물로 형체를 완전히 갖추었다는 뜻이며 이때의 목기는 거의 물로 이루어진 작은 싹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 목기운은 이 진 속에 들어있는 목기운은 아주 거의 물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싹이 움터나오므로 만물은 본격적인 발전과 번창을 시작하며 진토는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작용하는 것이므로 토성, 즉 흙의 성질이죠. 그 반은 목기운의 작용을 안료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목기하고 이 토끼하고 같이 지금 이렇게 합성이 되어 있어요. 이 진토에서는. 그래서 진토의 계절은 만춘, 봄이 이제 무르익은 때죠. 1월, 그러니까 정월, 2월, 3월을 봄이라고 그러는데, 제일 끝에 이제 중춘이 지나고 이제 만춘이 오는 거죠. 그래서, 봄의 기운이 무르익은 때이고, 3월, 그리고 절기로는 청명과 고구에 속한다. 청명부터 이제 3월에 들어가죠. 고구는 약 한 보름 후에 이제 고구가 오죠. 그래서 이제 청명과 고구에 속한 계절이 3월이다. 그리고 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양토이며 진흙과 같은 니토이며 니토라는 것은 진흙입니다. 우리 개펄흙. 펄 있죠, 펄. 그리고 물이 잔뜩 머금고 있는 습토이다. 그래서 음력 3월을 상징하며 절기로는 청명이다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했는데, 색은 황색, 노란색입니다. 황색이요. 맛은 달고, 숫자는 5와 10이다. 이제 숫자로는 5와 10이에요. 그리고 방향은 동남향입니다. 진이. 굉장히 따뜻한 방향이죠. 인체 부위로는 피부, 우리 살 있죠. 어깨, 가슴. 그 다음에 동물로는 이제 진이니까 용에 이제 비유오고요. 그리고 이제 진과 유는 만나면은 금으로 변한다.
닭띠하고 용띠는 이제 만나면 친화력이 있다라고 봐지는데, 사주에서는 이제 금기운으로 변하기 때문에 목기운을 억압한, 즉 관으로 바뀌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해요. 진하고 유는요. 목기운을 이렇게, 진하고 유가 만나서 목기운을 조절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목기운이 너무 많아서 이 피해를 보는 경우에는 이 진유가 있는 분들은 보면은 그것을 조금 이렇게 억제를 해주죠. 그리고 이제 삼합은 신자진 해가지고 온숭이, 지, 용이 이제 삼합이에요. 서로. 물의 창고가 바로 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자진이 세 개가 같이 들어가면은, 기운이 같이 들어가면은 숙국으로 변한다. 숙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간목 같은 경우는 숙국이니까 어떻게 되죠? 굉장히 강해지겠죠. 신자진이 같이 들어가 있으면. 숙국으로 변하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또 따뜻한 기운이 있어야 또 그 나무가 또 잘 자라죠. 여러 가지 이제 이 삼합이라고 그래도 간단하게 무슨 삼합이라고 하니까 신자진 하면은 4살 차이로 이렇게 되니까 무조건 궁합이 좋다. 그렇게 이제 판단하면 안 되고, 친하긴 친하지만은 어떤 기운으로 어떻게 작용하는가는 궁합이라는 것은 굉장히 쉽고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궁합이, 제 경험으로는 궁합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잘 살거나, 궁합이 나쁘다고 해가지고 못 살거나 이런 분들은 거의 비율은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보면. 오히려 궁합이 안 좋으신 분들이 더 재산도 많고 더 잘 사는 경우가 더 많은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단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신자진 이렇게 살았는데 보면은 이혼하신 분들도 많고 일찍 돌아가신 분들도 많아요. 그렇게 보지 마라 이거죠. 사주는 단적으로 보면 안 된다. 삼재 임묘진, 호랑이, 그죠? 그 다음에 또 토끼, 그 다음에 용해, 이렇게 해가지고 들삼재, 잠자는 삼재, 나가는 삼재가 이렇게 삼재라고. 삼재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너무 이렇게 그 삼재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겁낼 것도 없고, 사주에 대운이라든가 세운을 살펴서 사주는 해설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단적으로 설명하면 안 된다 이거죠. 간지합, 간에서 아까 기는 갑은 기하고 이제 중정지합이 된다고 했죠. 그리고 지는 유하고 금기운으로 변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합이 되고, 지충은 지는 아까 양토지만은 이 술은 굉장히 차가운 또 흙입니다. 마르고 그냥 차갑고 얼어있는 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만나면 충이 돼요. 서로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거죠. 다툼이 많이 일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원지는 배, 돼지띠, 돼지가 이제 원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갑진의 행운방향. 지금은 이제 아까는 갑하고 진을 따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지금은 갑하고 진을 같이 이제 놓고 이제 이 행운방향을 정하는 그런 설명입니다. 본인 기운이 강한 신강살구. 여기와 같이 갑이 이 물속에서 갑이 자라니까요. 굉장히 신강한, 아주 강한 사주가 돼요. 그래서 이 나무가 강하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강하다고 그래가지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물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되죠? 둥둥 떠버리죠.
그리고 다행히 갑진이라는 진이라는 이 토 기운 속에서 뿌리를 받고 있어서 이 나무는 태양만 있으면 굉장히 건강한 나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한 신강사주일 때는 행운번호가 27, 49, 50이 되고 귀신, 안 좋은 거라고 그랬죠. 이 귀신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런 그 용신을 갖다가 못 살게 합니다. 용신이 이제 예를 들어서 숙기운이 화학기운일 때는 일육이 숙기운이니까 물이 불을 꺼가지고 안 좋아요. 근데 또 5하고 0이 용신일 때 38은 또 이게 굉장히 귀신을 안 좋은 기운으로 또 발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귀신은 1하고 6, 3하고 8이 이제 여기서는 귀신이 되고 행운 방향은 서쪽, 남쪽 그러니까 서남향이 제일 좋은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갑진일에 태어나신 분이 이제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태어나신 분들 있죠. 이렇게요. 숙기운이 강할 때 태어나신 분들은 행운 방향은 서남향이 좋다. 그 다음에 재물 주파수는 원래 5하고 0이 재물입니다. 그래서 5는 여기서 굉장히 큰 편재라는 그 기운이고, 이 10이라는 이 0, 이 토기운은 이 정제라고 그래가지고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월급 같은 그런 재물이에요. 행운의 색깔은 빨간색, 황색, 노란색, 백색, 하얀색이죠. 애정색. 애정색은 이 갑일 때는, 갑이 남자일 때는 황색입니다. 노란색이에요. 황색. 남자일 때는 노란색입니다. 황색. 그 다음에 여자일 때는 하얀색. 백색이 애정색입니다. 즉 부부간에는 여자분들은 나를 이기는 기운이 내 남편이에요. 그 다음에 남자는 내가 이길 수 있는 기운, 나한테 져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운이 아버지면서 재물이면서 부인입니다. 처가 되죠. 그 다음에 본인 기운이 약한 신약사주. 본인 기운이 약한, 여기는 이제 목기운에 이제 3월달에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이 기운이 토기운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위에 토기운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목기운이 힘쓸 때가 많으니까 약해져요. 이걸 신약사주라고. 대부분 가을에 태어나신 분들 있죠. 이 갑이 가을에 태어나신 분들은 거의 다 신약사주예요. 물론 이제 다시 또 봐야 되겠지만은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행운 방향은 동쪽하고 북쪽이 아까 반대죠. 그러니까 서남향이겠죠. 신명사주 이렇게. 신약사주는 반대입니다. 행운 번호도 반대. 아까 1638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기신은 또 27499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약사주는 내 기운이 약했을 때, 여기서 일주라고 써 있는데 보면은 아신이라고 되어 있죠. 나자죠. 본인의 기운, 이런 뜻입니다. 본인의 기운 중에서도 이 갑이라는 기운이 본인의 기운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걸 중심으로 해서. 행운의 색깔은 청색, 그 다음에 흑색, 두 가지가 신약사주에는 행운 색깔이에요. 그래서 신강사주나 신약사주는 이제 그 장명 그 이름풀이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한테 문의해가지고 결정을 하게 좋습니다.
그냥 단적으로 이 사주를 해설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뭐가 좋다 이렇게 했는데 한마디 던진 게 그 본인은 그냥 그 서비스 해준다고 서비스를 해드렸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인생을 아주 어렵게 살아버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주를 함부로 설명하지 마라. 왜? 그냥 공짜니까. 그냥 봐달라고 해요. 공짜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남의 운명을 우습게 생각하고 단적으로 이렇게 봐주다 보면은 굉장히 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얘기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일도 있을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갑진년에 태어난 사람이 언제예요? 갑진년에 태어난 사람이죠. 이겠습니다. 갑진이라는 이 글씨가 제일 처음에 연주에 들어있을 때, 1964년생일 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볼 때는 머리입니다. 머리. 그리고 이건 초년이나 마찬가지예요. 초년. 즉 조상의 어떤 유전자를 물려받는 하나의 조상의 뿌리를 이제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요. 그래서 여기는 조상자리로서 머리에 해당한다. 우리 얼굴에 이제 해당되겠죠. 상부니까요. 갑이 있으니까 머리에 굉장히 영웅적 기질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 갑진이 이제 이렇게 올해 들어있을 때 3월에 태어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3월에 태어난 사람은 이 기운이 가슴이죠. 흉부. 그리고 초년, 장년, 그렇죠. 청년 시절에 이제 그 시기죠. 이게요. 태어나가지고 이제 철 들었을 때 어떤 시기를 가리키고, 여기는 부모님 자리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기운이. 이 자리입니다. 자리. 사주에서는 자리, 어떤 부모 자리가 있고 부모 기운이 있는데, 나를 태어나게 하는 이 목기운 같은 경우에는 나를 태어나게 하는 것은 수기운, 검정색 기운이 나를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보면 어머니죠. 그러니까요. 근데 아버지는 나한테 지는 기운. 그러니까 노란색이 아버지의 기운입니다. 그러니까 자리는 여기가 이제 올주라고 그래가지고 부모님 자리지만 기운은 틀리다. 여기가 이제 아버지 자리, 어머니 자리인데 올주로 보는 것은 내 가슴 속에 아니면 내 마음 속에 내가 품고 있는 어떤 그 기운들. 가슴에는 폐하고 심장이 들어있죠. 보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계묘일에 태어난 사람의 운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계묘일이 아니고, 갑진이죠, 갑진. 여기는, 아까, 갑진월에 태어난 사람이죠. 여기는 갑진일에 태어난 사람. 여기도 갑진시에 태어난 사람. 갑진일에 태어난 사람의 운세. 갑의 이제 기운을 보고 신약이냐, 신강이냐, 이걸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갑진은 이제 복부를 말하고, 자리로는 본인하고 본인의 배우자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갑진시, 여기는 이제, 여기는 결혼해가지고 이제 자식이 태어나고, 이제 이러한 그 시기죠. 여기요. 중년의 시기. 그 다음에, 갑진시, 여기는 말년의 시기죠. 그죠? 그러면서, 내 아랫사람들의 기운이고, 자식의 기운 얘기가 들어있어요.
자식의 아들 아니면 딸, 이런 식으로 자리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체에서는 이제 하체, 다리 이렇게 발 뭐 이게 다 들어가죠. 그래서 건강 문제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어떤 부분하고 이렇게 상충이 되거나 아니면 극이 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쪽이 안 좋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미리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사주학은 항상 지나간 것을 물론 맞추면은 뭐 새로 이렇게 오는 것도 맞출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그 사람의 어떤 그 현실하고 과거, 그 다음에 현실하고 미래를 이제 견주어서 배우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 사주는 미래학이라고 그럽니다. 미래학. 그래서 멀리 내다볼 수 있는 하나의 집준서로 활용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천간지지해설. 여기는 이제 갑진이라는 기운이 함께 있을 때, 갑진의 그 기운, 이 갑은 이 진에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떤 기운이 갑하고 같이 이렇게 어우러지는가를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진에 암장된 기운은 을이 이제 여기로서 을의 나무 기운, 그러니까 목 기운이 조금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개수 기운이 중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토 기운이 이 진에 정기 기운으로 있어요. 그래서 약 25% 내지 약 한 40%가 을하고 개의 이제 그 기운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아까 진은 진흙이라고 그랬잖아요. 진흙. 그래서 이제 이 흙은 한 65% 정도의 기운이 전기로 되어 있어요. 흙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물하고 나무 기운 이렇게 세 가지가 합쳐진 것이 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이 나무 양목이 진토를 만나게 되면 3월달 그야말로 좋은 시절을 만나게 되니 춘삼월이란 말 있잖아요. 굉장히 날씨도 따뜻하고 다 풀리고 겨울도 가버리고, 그래서 이제 비옥한 땅을 만나서 뿌리를 깊게 내리고, 그때 이제 나무들이 많이 커 오르죠. 영양과 수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으니 좋다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그 지장간에, 이게 바로 이제 지장간이죠, 지금요. 아까 설명드린 게. 지장간에 을목과 개수가 있어서 나무가 제일 좋아하는 그 기름진 땅이 되니까 흥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갑진의 그 기운들을 보면은요, 날씨만 따뜻하면은 아주 뭐 굉장히 편안한 이 삶이에요. 즉, 이 화기운이 적당하게 뜨뜻하게 이렇게 쐬주기만 하면은, 너무 뜨겁게 내주면 안 되고요. 그래서 갑진은 백호입니다. 갑진이라는 것은 백호살이라고 그러잖아요. 백호라는 것은 굉장히 과강하고, 과강하다는 것은 고집이 세고 좀 이렇게 어떤 그 기운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포악할 정도의 그런 기운을 말해요. 강하다 뜻입니다. 그리고 갑목의 뿌리가 굉장히 건강하다. 그 뜻은 뭐냐면 갑목을 한번 보세요. 보면 뭐 물 충분하죠. 흙 충분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일목, 성장할 수 있는 기운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한 그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단점이 뭐냐면요, 수가, 즉 물이죠. 물이 너무 많으면은 강가 뻘 흙이니
그냥 간목이 그냥 썩어서 떠날라간다. 불용조 신세요. 숙균이 너무 많으면 그렇다는 얘기죠. 숙균이 너무 많으면 그렇습니다. 이 간목이요.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가 이제 물이 많죠. 지금 보면은요. 물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되죠? 이 간목은 떠버립니다. 물이 너무 많으면은 나무는 떠버려요. 흙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나무는 그냥 우리가 이 물로 키우는 이 어떤 씨앗들 있죠. 그런 이제 저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지를 못해요. 그럼 죽어버리죠. 푹 불어가지고 나무가 불어가지고 그냥 둥둥 떠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주들은 평생 분주하고 소득도 없고 한 군데 이제 정착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교육이나 의학업계에서 대성하지 못하면 대개 해변에서는 수산업 또는 이제 배와 배 떠다니는 배 있죠. 고기 잡는 배, 그 다음에 농촌에서는 농사, 도시에서는 음식업에 인연이 많다. 이렇게 돼서 직업상 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조심할 기운이 개띠에 술년에 대변동. 아까 술은 충이 된다고 그랬죠. 충. 그래서 술년에 대변동, 부부 이별, 그 다음에 간제구설, 수액을 조심해야 한다. 갑은 아까 이렇게 갑진일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걸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이 잘 짜여있으면 좋으나 극히 드물다. 관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나를 억압할 수 있는 기운이에요. 여기서요. 여기 억압할 수 있는 기운이 자체적으로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금기운 있죠. 이 금기운이 있어야만이 이 나무는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기운이 있는데 너무 또 금기운만 있으면 가지를 다 잘라버리고 꼴짝 못하게 만들고, 어차피 이제 사목으로서 가구나 이렇게 잘려가지고 어디 가서 이제 쓰이는 그런 나무로 그렇게 사용할 수가 없죠. 산나무로는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관을 말려줄 수 있는 화학기운도 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주는 한 가지 기운만 많다고 그래가지고 좋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운이 잘 이렇게 조화롭게 있어야 잘 살 수 있고 굉장히 편안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운은 간목이 많고 수가 강하면 위장, 비장, 대장, 폐, 심장, 고혈압을 주의해야 한다. 특히 이제 간목은 목국토를 하기 때문에 위장하고 비장을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위장은 이제 이장병, 신경성 이장병을 말하는 것이고, 두통도 조심해야죠. 그러니까요. 비장은 당뇨라든가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대장, 폐, 심장, 고혈압은 물기운이 많았을 때, 수기운이 강했을 때는 고혈압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남성은 이제 건명이라고 그럽니다. 건명. 하늘의 기운. 건명이라고 그러죠. 양기운이니까요. 자, 갑진일에 태어나신 분들이 이제 자존심이 강하고 남에게 지기 싫어하며 지혜도 있고 속이 깊다. 부모님 한 분이 비명사가 두렵고 먼저 돌아가신다는 얘기죠. 갑자기 사고라든가 이런 거로. 책임감과 개창정신이 강하여 출세욕도 강하다. 그래서 사주가 좋은 사람들은 의학업이라든가 교수, 행정, 문학, 디자이너 굉장히 이런 계통에 굉장히 많습니다. 행정, 문학, 디자이너, 교수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많습니다. 명성이 높고
보통 사주는 토건업, 건축업이죠. 예, 선원, 음식물업, 식품업이죠. 그러니까 음식물이라는 건 식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음식물로 이제 되겠는데, 농사, 노동직, 인쇄업, 인쇄업과도 굉장히 인연이 많습니다. 출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부부운에도 수신이 많으니 생사 이별하기 쉽고, 부인을 고생시키기 쉽고, 부인에게 의지하고, 특히 이제 살아오시는 분들은 금전융통을 꼭 부인한테 이제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본인은 이제 어떻게 일 처리를 못하니까 부인한테 이렇게 의지합니다. 부인이 못해주면 부도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또는 부인이 병치료로 평생 고생하는 경우가 있다. 부부 덕이 조금 적다 이렇게. 올이나 시에 정제가 있을 경우 두 집 살림할 가능성이 있다. 정제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남자는 정제 편제가 부인인데 같이 정제가 여러 개가 들어있을 경우에는 두 집 살림하기가 쉽다. 여자들이 많이 따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성을 곤명이라고 합니다. 땅곤자도 이렇게 음기운이라는 뜻이죠. 독신지 백호. 백호는 이제 독신이 많다 이런 뜻이죠. 독신주의나 부부가 생사를 위해 이혼하거나 사별한 후에 홀로 사는 경우가 많고, 대개 보면은 이제 활동적이고 고집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고집이 대단하기 때문에 남편이 있어도 남편이 무능하기 쉽고, 그래서 자신이 가정을 꾸려가는 발자다. 만일 집에서 살림만 하면 여자는 남편이 조사하기 쉽고 일찍 이제 죽기가 쉽다 이거죠. 일찍 헤어지기가 쉽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보면은 남편을 먹여 살리면 식당, 다방, 수산, 생선, 채소 이런 이제 그 직업하고 인연이 많고 보험이나 교육, 의학업에 종사하는 경우도 많다. 이건 이제 사주가 강한가 약한가, 그러니까 신약사주인가는 신약인가 신강인가는 꼭 전문가한테 문의해서 이제 결정하는 게 좋고, 이런 풀이도 꼭 이렇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직업운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 지금 부부운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사주를 다 보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갑진에 대한 기운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사주의 기운들은 이제 좀 전문가들한테 이제 맡기시는 게 좋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름 지을 때, 장명할 때 이제 그 기운은 장명할 때도 굉장히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한글 이름 주파수는 기역, 키읔하고 어가 이제 갑기운에 들어가고요. 목이죠. 그러니까 히읗하고 이가 자음에서 히읗, 모음은 이가 토기운에 들어가요. 진하고 똑같죠. 갑은 목기운, 그 다음에 진은 토기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한글 이름 장명은 사주 일간의 강약을 판단한 후에 용신과 희신의 이름 주파수로 장명하고, 한문은 자원후에 그 다음에 수리했다가 장명하는 것이 좋다. 우리는 한글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한문으로 장명을 해도 한글 이름으로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한글 주파수는 꼭 용신이나 희신에 맞춰야 됩니다. 그런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이름은 이 옷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사주는 몸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한번 태어났으니까. 근데 옷은
바꾸고 색깔도 바꾸고 옷 치수도 바꿀 수 있고 내 직업에 따라서 내가 그 작업을 하러 가면은 작업복, 그죠? 그리고 애출할 때 입는 애출복. 이게 그런 그 옷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름은 내가 얼마든지 내 그 기운에 따라서 다시 만들 수가 있어요. 사주가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장명이라도 잘 해가지고 운명을 다시 이제 다시 내가 개운을 해서 살아간다면은 굉장히 얼마나 이제 좋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전화 행운번호와 로또 행운번호 끝수 해가지고 신강사주는 274950, 신약사주는 1638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신강사주는 평생번호를 이제 지금 이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렇게 와요. 그 다음에 이름은 이제 주명관 하면은 주명관이라는 이름에 이제 주파수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인연이 되면은 또 어떤 그 큰 행운이 또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잘 이제 이건 참고적으로 알아두셨다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세요. 848에 이제 이번 주 회차 개당수를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영상을 멈추시고 이 번호들을 참고해 가지고 고정수라든가 이런 걸 또 이용해 가지고 다시 이 번호만 꼭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번호 중에서 또 다시 이제 다른 번호로 바꿔 가지고 구입하셔도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이런 번호로 이제 자기의 운명을 이제 맞춰서 액땜을 해라. 사주는 몸과 같고 이름은 옷과 같다. 근데 이 번호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나한테 행운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하나의 운명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들은 잘 갑진일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 숫자들을 잘 이렇게 참고적으로 보시고 내가 신강사주인가 신약사주인가를 잘 보시고 서로 합성을 해가지고 한번 활용해가지고 로또에 도전하셔도 됩니다. 로또를 구입하실 때는 항상 뭐 구입하기 좋은 날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참고로만 하시고요. 신강사주인가 신약사주인가를 잘 보고 이제 이 번호에 해당하는 이 고정수 이런 것들도 참고하셔가지고 쭉 이제 그 로또를 이제 사게 되면은 소액으로 남을 도와준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런 마음으로 구입하시다 보면은 좋은 행운을 만날 수도 있다. 왜냐? 내가 어떤 애궁을 갖고 있는데 그런 마음을 자꾸 남에게 봉사하는 기운을 생각하게 되면 이 액이 소멸이 돼갑니다. 액이 적어져요. 그러면서 행운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운이 찾아올 수 있도록 본인이 다른 나보다 더 이게 부족하신 분들한테 봉사를 하게 되면은 그 행운의 길이 내가 그쪽으로 이제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액으로 마음의 욕심을 버리고 소액으로 즐기시듯이 해보시면 액땜도 되고 굉장히 좋은 어떤 행운도 만날 수 있다 그거죠. 그래서 오늘은 갑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혹시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댓글에 남겨주시고
특히 사주에 대해서 정확히 아실 분들은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근데 이게 그 사주를 뭐 이렇게 그냥 기계로 이렇게 막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서 물론 무료는 아니고 유료입니다. 그러니까 안내서를 보내드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카톡이나 이메일로 주시면 제가 이제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모든 것을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갑진생 용띠운세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이제 미세먼지가 많습니다. 건강 이루시고 즐거운 생활 누리시기 바랍니다.